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하는 문제풀이이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실제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머릿속에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영양사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시험을 많이 이제 치러봤는데,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신경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 여태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이니까, 조금 이게 또 경영학적인 측면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부각되는 것 같고, 또 이 교재 자체에도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경영학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든지 일단 이거를 뭐 알아두면은 여러분들한테 바쁠 거는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제가 사실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 그 영양사 시험 풀이를 아마도 다른 교수님이 뭐 풀이를 하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도 좀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2016년도 이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또 다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1번을 본다면은 이게 이제 급식 관리에 있어서, 급식 관리가 좀 제일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과목이지만 어떻게 매니저로서의 어떤 관리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1번 급식 경영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나 경영 분석에 대한 지식에 해당되는 경영 능력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급식 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 능력은 뭐 기술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인간적인 능력, 개념적인 능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능력이라면은 표준 레시피를 작성한다든가 대량 조리 기술, 기기 사용법의 교육, 급식 전산 프로그램 사용 등 뭐 나이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또 이용하고,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종사원과의 작업 종사자 있죠. 의사소통 능력이랄까, 뭐 동기부여 기술, 이런 것이 인간적인 능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능력으로 본다면은 의사결정 능력이나 또 이제 경영과학 기법 등 경영 분석에 대한 뭐 지식,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71번에 해당되는 거라면 이 개념적인 전체적인 어떤 경영자로서의 개념에 대한 능력이 되겠죠. 그죠? 뭐 기술적인 능력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표준 레시피를 작성한다든가 대량 조리 기술의 기기라든가 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능력이랄까, 급식 전산 프로그램,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나이스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 사용하는 능력이 되겠고, 인간적인 능력이라면은 뭐 종사원과의 의사소통이나 동기부여 기술,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개념적인 능력이 되겠고, 급식관리 업무 중에서 생산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급식관리 능력 업무가 보면은 뭐 영양관리도 있고 구매관리도 있고 생산관리, 작업관리, 위생관리, 시설 설비관리, 급식정보관리, 그 다음에 원가관리,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면은 생산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뭐 수요 예측을 한다든가 표준 레시피를 개발한다든가 뭐 작성을 한다든가 대량 조리 혹은 보관과 배식, 이렇게 돼서 72번에는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래 되고, 식기 및 뭐 식기와 같은 것을 관리를 한다면은 이거는 시설 설비에 대한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구매 계획이라든가 뭐 재고 관리에 대한 거라면은 이거는 구매 관리가 되어지겠고, 영양 계획이라든가 또 뭐 메뉴 개발, 뭐 메뉴 평가, 이러한 것들은 영양 관리가 되어지겠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리는 이 생산 관리되고, 원가 분석이나 뭐 예산 결산의 관리는 손익분기점, 뭐 손익분석, 이러한 것들은 원가 관리에 대한 어떤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급식 관리는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생산 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대량 조리와 보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관리자의 업무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급식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은 조리 작업에 필요한 어떤 뭐 식품위생이나 업무에 관한 책임,
조리 과정에서 영양 관리 등을 교육하고 식재료 구입과 뭐 조달에 대한 책임은 급식관리 책임자한테 있다. 이렇게 해가 73번은 이 5번이 되겠죠. 그죠? 이 5번이 신선한 재료의 구입과 조달에 대한 책임을 바로 급식관리자가 하는 그런 그 업무 내용이 되겠고, 병원 조직상 영양부서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했을 때에 병원 조직에서는 보면은 그 어떤 거 뭐 급식이 치료의 일환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뭐 진료 지원 부서와 같은 데에 소속되면 되겠죠. 진료부서는 의사라든가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사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무 행정이라든가 뭐 돈 출납이라든가 비용 부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야별 영양사 역할과 업무가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병원은 식사 회진, 식사 섭취 조사, 식사를 잘하고 있는가, 또 뭐 어떠한가, 또 식사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 다음 식사량을 다 섭취를 했는가, 잔반이 많은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게 되겠죠. 산업체는 급식관리, 학부모 상담과 교육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학교 급식이 되겠죠.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학교는 교육개발, 교육자료개발, 성인병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자료를 한다기보다는 뭐 학생들의 어떤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영양에 관한 어떤 학생 지도라든가 학부형 면담을 해야 될 것 같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활 능력을 키워준다든가 하는 그런 피급식자의 기초 식습관을 교육시킨다든가 식생활을 지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보면은 지역 주민의 뭐 영양 지도 및 상담이라든가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급식 업무를 지도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영양사의 고유 업무 중에서 비급식자 영양 건강 유지 및 향상이라는 영양사의 기본 직업윤리와 관계되는 업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영양관리, 작업관리, 위생관리, 구매관리, 조리, 종사원 관리가 영양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영양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피급식자의 건강유지나 향상을 목적으로 급식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 병원 영양사가 타 기관 영양사에 비해서 고려돼야 될 이제 업무는 무엇인가 했을 때 보면은 검수, 조리감독, 식습관, 식품구매, 병실순회인데, 다른 타 기관에 없는 게 병실순회를 할 수 있겠죠. 식사회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양교육도 필요로 하겠죠. 특별 병인식을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호도 조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실무적인 능력과 대량 조리를 위한 표준 레시피 작성과 급식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술 등은 급식 경영자의 관리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개념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의사결정, 인력관리, 정보 전달 능력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하나의 급식 기술을 다룬다는 기술적인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카츠라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했는데, 경영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 능력을 기술적 능력, 인력 관리 능력, 개념적 능력으로 카츠가 이제 말을 했고, 그 계층에 따라서 관리 능력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술을 보니까 기술적인 능력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관리 계층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1선 관리자는 중간관리층에 속한다. 그 다음 상위 경영자는 조직의 전략계획을 수립을 한다. 상위, 중간, 1선, 하위 관리자 이렇게 나누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79번에는 상위 경영자는 조직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선 관리자는 하위 관리자에 실제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자극 감독은 맡겠죠. 중간 관리가 아니고 이거는 하위 관리자. 그 다음에 중간 관리층은 현장의 감독 통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이제 하위 관리자가 되겠고, 혹은 1선 감독자가 될 것 같고요. 중간 관리층인 경우에는 부서 계획과 총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현장의 이건 아니고, 하위 관리자는 각 부서에서의 세부적인 전술을 계획한다. 이제 각 세부적인 전술 계획을 한다. 세부적인 전술 계획을 쓰는 것은 이거는 중간 관리층이 되겠고, 79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급식 경영 활동의 주요한 그 관리적인 기능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보면은 지휘를 한다, 구매를 한다, 판매를 한다, 생산을 한다, 시설 관리를 한다 했을 때 급식 경영 활동에 있어서 주요 관리적인 그 기능이라면은 바로 어떤 뭐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해당되겠네. 1번이 되는 거죠. 급식 경영의 주요 업무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급식 기능의 주요 업무적인 기능이라면 구매라든가 생산이랄까 생산이라면 뭐 조리 작업이 되겠고 급식 마케팅, 회계, 급식 품질 경영 등의 단체 급식 운영 기능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과 광고 활동은 업무적인 이제 기능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지휘 명령이랄까 또 뭐 계획 수립, 조직화, 통제와 평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 관리적인 기능이 되겠고 여기가 업무적인 기능에서 되겠고 관리적인 기능 여기서 보면 답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민츠버그가 제시한 경영자의 역할 중에서 문제 발생 시에 원인 분석을 통한 올바른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의사결정의 역할입니다. 이 민츠버그가 경영자 역할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거를 10가지 정도로 세부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대인 간의 역할, 이거는 뭐 대표자, 지도자, 연결자. 정보 관련 역할은 정보 탐색자, 정보 전달자, 대변인. 그 다음에 의사결정 역할은 또 뭐 기업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혼란 조정자는 문제 해결자, 또 뭐 자원 배분자, 협상자 이렇게 10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 민츠버그가 제시한 경영자의 어떤 올바른 결정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은 뭔가 했을 때 3번 의사결정을 한다. 이 문제를 읽어보고 그 어떤 이 아마 문제 중에서 그 답을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경영관리 측 모형에서 경영관리축입니다. 축 모형에서 목적 달성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경영관리 기능은 상호의존적이에요. 그 전체적인 관점을 강조한 경제관리 어떤 그 모형은 축 중심의 의사소통 기능하고 축 바깥의 동기부여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어떤 기능은 목적 달성의 속도를 좌우하게 되고 의사소통 기능은 보면은 전체 경영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3번에는 동기부여가 바로 이 경영관리축 모형에서 속도 달성의 목적 어떤 그 속도를 좌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식 관리가 좀 지나고 나니까 저도 좀 한시름 놓이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고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뭐 식영과 교수님들이라든가 뭐 일선 영양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냈는데 대체로 문제은행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담겨져 있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때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귀담아서 듣고 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줘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1번이 이제 어떤 그 급식 관리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면은 2장인 경우에는 식단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 작성이라든가 평가, 메뉴의 개발이라든가 관리 이러한 것들이 식단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본다면은 영양 관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식단의 주기를 결정한다. 영양 권장량을 배분한다. 그 다음에 대상 집단을 파악한다. 식단의 종류를 파악한다. 영양 섭취 기준을 산출한다.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층인가, 또 아니면 노인들인가, 환자들인가, 어린이들인가 하는 그 어떠한 집단들인가에 대한 거죠. 저희들도 강의를 가게 되면은 강의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대학생들인가, 아니면 초등학생들의 영양교육인가, 일반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 뭐 복지시설을 간다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어떤 그 뭐 기술적인 것을 가르친다면은 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할 적에는 어떠한 대상인가, 이렇게 다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활동 수준, 뭐 기호도,
건강 상태, 급식 대상자 인원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대상 집단을 파악한다는 것. 그 다음 단체 급식의 영양 관리가 중요한 이유로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단체 급식은 특정한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랜덤하게 그냥 계속이 아니라 가끔씩 하게 되면은 크게 영양 관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딴 데서도 영양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한테 한다면은 이 영양 관리에 따라 가지고 이 특정 다수인들의 관리가 영양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뭐 이러한 것들도 영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여기 보면은 이거 아니죠, 그죠? 두 배를 더한 값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은 뭐 98%의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필요량을 충분히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충분 섭취량은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한 섭취 수준을 토대로 해서 값을 정하는데, 과학적인 이제 근거가 어떻게 부족할 때 이렇게 설정해서 하게 됩니다. 하한 섭취량은 뭐라 그럴까, 하한 섭취량보다는 뭐 상한 섭취량 같은 경우 인체에 유해한 어떤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최대 영양소 섭취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과량 섭취할 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용성 비타민과 같은 것들 많이 섭취하면 피부 뭐 소양증, 가려움증이 생긴다든가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한 섭취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 뭐 EAR이라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네 가지로 사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7번에는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식단 작성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에 발주량, 폐기율, 구매 방법, 영양적 요구량, 공급업체의 특징이니까 영양적인 요구량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기, 뭐 식습관, 뭐 기호도, 음식의 관능적인 특징도 다 관리 측면에서는 또 고려해야 되겠지만 영양적인 요구량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식단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화폐가치, 실시보고서, 가정생활 지도서, 잔반율 측정 도구, 고객 만족에 대한 측정 도구. 식단표라는 거, 오늘 메뉴가 무엇이라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이거는 급식 활동의 어떤 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작은 이 어떤 그 식단표에서 전개가 되고 급식 업무 계획표가 될 수도 있겠고, 급식 담당자가 작성해 가지고 관리자 승인을 받아서 급식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실시 보고서로서 보존을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이 되기 때문에 식단표가 모든 중심에 있다고 보고 실시 보고서가 바로 이게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식단 작성 시에는 그죠, 어떤 피급식자의 영양 소요량, 또 그 다음에 어떤 뭐 식재료의 균형 있는 배합, 식재료의 식습관과 기호, 예산에 맞는 소비 하고 다양한 조리법 고려하고 영양적, 경제적, 기호적, 위생적, 시간적, 지역적인 부분 같은 것도 모두 고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단 작성할 때는 뭐 구매 계약, 픽업스 학력, 조리원 기호도 이건 물론 관리자의 조리 숙련도도 조금은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제일 먼저는 식재료 단가가 되겠죠. 식재료비. 정답 1번이 되겠고, 식단 작성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식단의 어떤 거 물가표, 소량 조리 레시피, 학력, 뭐 리스트, 기기 리스트, 또 뭐 관리자의 기여도가 높은 요리 뭐 목록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물가표가 되겠죠. 그다음 표준 레시피라든가 과거의 어떤 그 식단표처를 보고 이 시기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가지고 조리를 했던가, 뭐를 먹었는가 이런 게 되겠고, 식단 대강이라가 메뉴에 대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 목차 같은 거 이런 거, 요리 관련 뭐 인터넷 자료라든가 도매 물가 자료, 계절 식재료 뭐 이런 거 자료와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
그 다음 12번에는 식단 구성안은 무엇을 표시해 놓은 것인가 했을 때, 식단 구성안은 식품의 어떤 군별로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종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주 제품, 유지 당류 총 6가지 식품군으로서 구성을 해놓죠. 그래서 각 식품군에 속하는 대표 식품의 한 사람 1회 분량을 정해놓은 것이 식사 구성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사 구성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식사 구성안은 생활 습관이 변한 경우 식품 대체가 어렵다 이거 아니고, 정답은요, 식품 구성안은 일반인에게 영양 섭취 목표를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식부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비가식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부 기준이 되어지겠고, 일반인이 사용하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아주 잘 활용하기가 좋게 그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했고, 전반적인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면은 제가 아마 여기까지가 진도가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보면은 2016년에는 16년도까지는 전체 9과목이 모두 과락 과목이었어요. 과락은 40점 이하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과락이 되어지는데, 영양학, 식사요법부터 9과목 모두가 과락이 되어지는데 변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분자 전체 과락이 과목이 변경이 돼가지고 영양학, 위생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식품학 및 조리원리,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거의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학 및 조리원리, 식사요법, 영양학 및 생화학, 생리학 생리학도 여기도 있고 거의 다 변경이 됐다고 과목이 그렇게 결국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아마도 그 식단 관리 식단 관리 이 부분을 빼고 그 급식 관리에 있어 가지고 해 문제를 풀 적에 답을 적었는데, 이게 전부 제가 캡처를 해가 붙이다 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83번까지가 아마 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여기는 쭉 친절하게 제가 쭉 순서대로 했지만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잘 찾아가지고 정답을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더 이제 좀 조리 있고 질서정연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퀴즈를 냈는데, 문제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문제 5번, 7번, 13번, 28번, 35번, 47번, 55번, 61번, 77번, 80번 이렇게가 이게 모두 10문제입니다. 10문제인데 이 10문제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적지 마세요. 문제는 적지 말고 이 5번에 해당하는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에는 3번이 해당되더라. 그러면은 문제 5번의 답은 3번인데 3번은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여기 친절하게 제가 1번 퀴즈 문제의 문제는 작성하지 말란 말이에요. 작성하지 말고 정답만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를 다 작성하고 정답을 적으면은 제가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이 쪽지로 보내왔을 때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신대로 여러분들도 편리하고 저 역시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거는 뭔가 하면은 사실 이걸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안 듣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다 듣고 이제 그 시험을 또 치기도 하고 또 성적을 또 잘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기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퀴즈를 제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출석으로 모두 인정을 해가지고 제가 거의 출석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메일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수업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걸로 간주를 하고 결석 처리를 해버렸는데, 오늘부터라도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고, 성적에 있어서는 좀 저도 어떤 그 기준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어떤 뭐 지난해처럼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뭐 몇 프로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A 뿔, 뭐 A, B 뿔, B, 뭐 C, D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성적에 대한 그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원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어무러져 버렸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문제를 내고 또 뭐 만약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친다고 한들 이거는 과연 객관적인 어떤 거 분별력이 없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쪽지로 해드리든지 이래 할 테니까 너무 성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수업 내용은 잘 이렇게 좀 숙지를 하고 설령 오늘 문제풀이가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문제풀이에 대한 첫 시간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